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달 천호동 성매매 업소 건물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이곳에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성북구 미아리 집창촌도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사회적 냉대와 유해시설로 낙인 찍힌 집창촌이 사라지나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미아리 집창촌에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재개발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생 협약을 맺은 성동구 서울숲길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019년을 힐링도시 원년으로 계획 중인 노원구의 도시조성 계획과 육아와 교통정책 등을 노원구청장에게 들어봅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성북구는 재개발만 추진되면 미아리 집창촌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창촌이 위치한 신월곡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진척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석이었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월곡 1구역의 시간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역세권인데다 상업지구에 속해 있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았지만 재개발은 진척이 없습니다. 각종 잡음 속에 조합장 자리는 공석이 됐고 조합원들의 땅값 책정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때문에 신월곡 1구역이 개발되면 이곳에 자리한 집창촌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던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입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 저희도 꽤 오래됐습니다. 다 출입과 이쪽으로 있어요. 다 일로 지나가거든요. 그냥 보이는 건 이쪽이 더 잘 보여요. 그런데 최근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임기 내에 집창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신월곡 1구역 사업의 행정적 지원도 약속한 상태입니다. 굳이 지금 집창촌 어디고 싸우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걸로 좀 승부를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임기 안에 여기 문제는 깨끗이 정리하는 정말 이승로 구청장 공으로 좀 내가 이거 자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래야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신월곡 1구역은 서울시가 결합 개발을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사업성이 좋은 신월곡 1구역과 역사 문화경관지구로 사업성이 낮은 성북 2구역을 결합 개발한다는 것. 쉽게 말해 사업성이 좋은 신월곡 1구역에 성북 2구역의 용적률까지 몰아준 뒤 그 수익은 나누게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결합 개발에 성공한다면 신월곡 1구역은 용적률 680%를 적용받아 지상 46층 높이의 아파트 2,2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집창촌 철거와 결합 개발 등 여러 변수가 얽혀있는 가운데 새롭게 첫 발을 뗀 신월곡 1구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성동구가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의 지난해 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3%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임대료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는 건데 구가 임대료 안정을 위해 시도 중인 상생 협약이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 이른바 지속가능 발전구역의 지난해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2.53%로 나타났습니다. 성동구는 해당 지역 내 638개의 업체를 방문해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인상률 2.53%는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전해인 2017년에 비해 0.3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해당 지역의 임대료 상승폭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임대료를 동결한 건물들이 이 같은 추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올려달라는 소리가 참 안 나오지. 나의 그거 어떻게 올려달라고 그래. 주변에 사시는 분들 보면 안 올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사업자들은 하도 오래된 분들이라서. 더불어 성동구가 시행 중인 상생협약 역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생협약은 구와 건물주 그리고 임차인 간 적정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으로 실제 상생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의 임대료 평균 인상률은 참여하지 않은 업체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숲길에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4.77%로 미체결 건물 인상률 평균인 9.81%보다 5.04%포인트 낮았습니다. 상원길 역시 협약 체결 건물의 인상률이 2.2%였는데 반해 미체결 건물이 3.38%로 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이 1.1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체의 영업기간 역시 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평균 79개월로 미체결 업체보다 19개월 더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체결하지 않은 업체보다 그 임대료 인상률이 상당히 낮고 이분들이 좀 오래도록 이렇게 계속 그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숲길의 경우 일반 주택을 카페와 음식점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의 유입이 많아지는 상황. 이 때문에 일부 건물에선 새 임차 계약 시 50% 이상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들과도 상생협약을 맺어 적정한 임대료를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각 구청장으로부터 올해 주요 사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힐링도시 노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구청장인데요. 오승록 노원구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승록 구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원구 하면 불암산과 수락산 그리고 중랑천 등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이를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 청사진을 발표하셨죠. 먼저 구체적인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노원 구민들이 주말에 한 반나절 정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4군데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예. 수락산에는 우리 서울시 최초로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해서 천혜의 수락산의 그 산림욕, 산책 이런 걸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불암산에는 산림치유센터 그리고 나비정원을 만들어서 또 무장의 숲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릉동에 경춘선 화랑대 역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폐쇄된 역사인데요. 이 역사에 철도 공원, 철도 박물관을 만들고 저녁에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축산에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휠체어라든가 그런 유모차를 끌고 산책할 수 있는 무장의 숲길을 조성해서 총 한 4군데 정도 우리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특히 노원구 하면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육아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도 내놓으셨는데 이 공동 육아방 설치, 아이돌봄 교실 확대 정책은 어떤 사업이죠? 예, 공동 육아방은 이제 0세에서 5세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인데요. 예. 현재 대부분의 이제 0세에서 5세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구석구석 동별로 공동 육아방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의 그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편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그 공간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도 서로 친해지고 서로 그 아이 양육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그런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공동육아방은. 아이유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인데요. 정작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1층을 전세 내고 초등학교 가까운 일반 주택을 전세를 내서 부모들이 퇴근하는 저녁 8시까지 그 돌봄센터에서 도와주는 곳인데요. 이것은
동네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제 임기 동안 한 36군데 정도 예. IU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노원구의 5번째 지하철이 될 동북선 경전철이 연내에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네. 네, 우리 노원구로서는 올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 한 10년에 걸쳐서 경전철 사업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드디어 올해 한 10월쯤에 모든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계역에서 출발해서 은행 사거리, 그리고 하계역, 그다음에 미아역을 거쳐서 고려대, 왕십리까지 현재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 이 지하철이 완성이 되면 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우리 노원구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조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예. 경전철 동북선으로 인해서 시내 중심까지 갈 수 있는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아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자, 이 환경과 복지 그리고 교통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는데 이 끝으로 이 노원구민을 비롯해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구청장 된 지 한 7개월 됐습니다. 많은 현장을 다니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정책화하고 예산으로 반영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 노원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자연, 그리고 문화, 복지, 교통에서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여러분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가 행정 서비스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힐링도시 노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과 함께 구민들 모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승록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구정운영계획 들어봤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나옵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쯤. 이 화재로 인근 주민 9명이 대피했고 2명이 연기를 마셔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온수 보일러와 가재도구 등이 일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 보일러 배관에 설치된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올해는 일제의 항거한 3.1 운동과 또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을 기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념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금천구도 민관이 함께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5등은 자의아. 이에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 사람의 자주비님을 선언하노라.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낭독했던 독립선언서가 금천구민의 음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100년 전 독립을 염원했던 간절한 글귀가 일제에 항거했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용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더 알아가게 노력 한번 해보고 주위 사람한테라도 100주년이라는 큰 기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3.1절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금천구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계급,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모든 민중이 동참했던 3.1 운동처럼 금천구의 각계각층이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금천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역사의 현장, 인물 등을 주제로 교육 탐방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역사의 100년의 역사를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민관이 문제 제기를 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잊혀졌던 3.1 운동의 정신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역에 그런 항일 운동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재발견하고 그래서 재조명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3.1절 금천구에서는 시흥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만세운동 재연을 시작으로 기념 강연과 소녀상 연극 공연,
금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기념 사업이 마련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2040년 이후에는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최근 어르신 복지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동구 전체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만 7,500여 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은 5만 8,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입니다. 지난 25일 강동구청에선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 주최하에 어르신 복지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복지시설만 200여 곳에 달하는데 관계자들의 최대 화두는 시설의 수익성입니다. 13,200원 받아서 12,500원을 주면은 나머지 1,500원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려는 겁니다. 대표자는 가져갈게.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면서 요거도 먹고.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개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향상이죠. 한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탕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서울시에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지원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돈이 사실 여유가 크진 않습니다. 예산상의 어떤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시설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관별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도울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개개 기관별로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도 함께 의논도 드리고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와 시구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데 모인 강동 어르신 복지정책 간담회.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현재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용지에서는 극심한 주민 반대를 뒤로하고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광장동 업무보고회에서 주민들은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광장동 업무보고회. 이날 쟁점은 광장동 체육시설 용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성현 광진구의원은 인사말에서 덕담 대신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 비판하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거기 뭐가 생기는지 주민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 소통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주민들도 거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것. 더불어 해당 용지에 조성 예정인 환승 주차장 중 얼마만큼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배정할지 물었습니다. 거기 공사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볼만한 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하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장동 주민들한테 거주자 우선 주차를 몇 년이나 얼마나 배정을 해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수렴을 하시고. 이에 대해 광진구는 공사 추진 과정을 충분히 공유했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차장의 절반만 환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조성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서울시가 운동장 용지 인근에 서울시 체육회 건물 등 정책시설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혀 논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왜 얘기를 안 해주냐?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50% 정도 서울시하고 협의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관철시킬 겁니다. 한편 이날 업무 보고회에선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나왔고 광진구는 2년 전 개축한 건물이라 부담이 있지만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큰 만큼 대체 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신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구의원 의정비 결정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전년 대비 2.6% 인상, 이후 3년간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 올리기로 한 겁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올해 구의원 의정비를 확정했습니다. 지급액은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정한 연 4,296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976만 원을 더한 것으로 한 달 기준 358만 원입니다.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2.6% 증액한 금액 월 62,855원꼴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2.6% 상향 조정한 연 2,976만 원이며 월 지급 금액은 248만 350원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구의회는 내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의 의정활동비도 심의위원회 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 적용, 쉽게 말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 매년 구의원 월정수당도 올리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 인상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한편 서울에서는 광진구의회가 월정수당 5.4%를 인상했습니다. 마포구의회를 비롯해 서대문과 종로, 중구, 구로, 금천, 용산구의회가 2에서 2.6%대로 인상했고 노원구의회의 경우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1.95%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설을 앞두고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는 노숙인들을 위한 합동 차례도 마련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집상촌 재개발 소식도 그렇고 상처난 곳에 밴드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9년은 상처가 다시 나지 않도록 제도권 밖 사람들을 보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